오늘은 하천, 중, 상류, 하류 이렇게 지형이 나뉘는데 하천 중상류 일대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상류, 중상류, 하나는 하류의 모습이에요. 어디가 상류의 느낌이 나나요? 왼쪽이 뭔가 더 상류 같죠? 경사도 있는 것 같고 오른쪽은 평화롭고 맞습니다. 바로 왼쪽이 이런 리프팅하는 곳은 하천 중상류고 고도가 높죠. 경사가 급한 편이고 하류는 이렇게 평화로운 이렇게 논밭을 지나오는 하천이 보통 하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은 중상류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했지만 이렇게 등고선이 조밀해요. 그러면 경사가 급한 거라고 했죠. 즉 하천 주변에 이렇게 경사가 급하다, 주변에 산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주변에 산지가 있다, 아 여기는 상류 쪽이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오늘 배울 거는 그 상류 쪽에서 계속 이 하천이 파면서 아래를 계속 하방침식이라고 하는데 아래를 계속 파면서 감아서 흐르는 하천인 감입 공류 하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 보고 있죠. 근데 보니까 이렇게 감아서 돌고 있긴 한데 이런 데는 좀 평탄해 보이는 느낌이고 뭔가 뭐 농사도 짓는 것 같고 그다음 취락도 있는 것 같죠. 이곳이 무엇이냐? 하안 당구 쪽인데 이게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볼게요. 감입 공류에서 어떻게 이 하안 당구가 생기냐? 먼저 처음부터 이렇게 뭐 감입 공류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평야를 구불구불 자유롭게 흐르는 하천이었어. 그러다가 신생대 상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경동성 여고 운동으로 인해서 융기가 시작됐죠. 그래서 집안의 융기로 그냥 기존에 흐르던 하천이 주변이 높아지니까 아래로 그냥 계속 파면서 하천이 흐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흐르던 하천이 이쪽이 파이면서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요? 하천이 흐르지 않는 곳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막 계속 깎는데 이쪽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안 당구는 하천 주변에 단이 계단 모양의, 계단이란 뜻이거든요. 계단 모양의 언덕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계단 모양의 언덕이 생겼죠. 평탄한 언덕이 생겼는데 여기를 하안 당구라고 합니다. 여기는 주변보다 높잖아요. 계속 아래로 파고 들어가니까는 여기는 주변보다 높고 평탄하다 보니까 이제 침수도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농경지나 취락 등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평탄하게 흐르다가 갑자기 땅이 융기하면서 주변에 계단 모양으로 생긴 당구변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하안 당구라고 합니다. 하안 당구가 바로 이렇게 감입공류 주변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하안 당구는 과거 하천의 영향을 하천이 지나갔던 곳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천이 지나가지 않지만 과거에 하천의 영향을 받았던 거기 때문에 하천에서 이렇게 같이 흘러다니던 둥근 자갈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둥근 자갈은 뭐예요? 하천에 의해서 계속 깎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과거 하천이 흘렀던 곳이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도가 나왔을 때 얘가 감입공류입니다. 알 수 있어요. 왜? 주변에 이렇게 산지들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는 등고선이 상당히 조밀하지 않고 좀 넓죠. 여기서 등고선이 넓다. 그 말은 이꼴은 평탄하다라고 생각하면 된댔죠. 이런 데가 바로 하안 당구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감입공류는 산지 사이를 공유하는 하천으로 하안 당구가 많다. 그래서 아래쪽을 계속 깎고 다니니까 하방 침식이 활발하다라는 말도 하나 기억을 해 놓읍시다. 하방 아래쪽만 계속 깎는 거예요. 주변이 산이니까 산은 깎지 못하고 아래만 계속 깎는 거예요. 그래서 융기하면서 감입공류 하천이 된댔죠. 그래서 경동성 요고 운동이 있었던 신생대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발달이 되었다. 그리고 하안 당구는 배웠죠. 그래서 융기 또는 근데 이거는 기억할까요? 땅이 융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땅이 올라간다는 건 바닷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집안 융기 또는 다른 말로는 해수면 하강에 따른 침식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안 융기 또는 해수면 하강에 따라서 하천 침식으로 형성되었다. 그 말이 같은 집안 융기랑 해수면 하강은 거의 같은 말이죠. 집안 융기 되면 해수면은 내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게 나왔다.
여기 하천은 주변 산이니까 가미공유인데 여기 갑자기 평탄한 면이 존재하네. 아, 여기는 한당구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총 하류, 중상류, 그 다음에 하류 쪽을 흐르는 하천 중에서 크게 중상류 쪽, 이제 그 산이 끝나고 이제 평야가 시작되는 즈음에 처음 등장하는 게 선상지라는 게 있거든요, 지형이. 갑자기 뭐 이게 삼각형 모양의, 부채꼴 모양의 지형이 생기는데, 선상지가 무엇인지 배울게요. 선상지는 경사가 이렇게 산지가 있는데 산지가 있다가 갑자기 평야를 만나. 그러면 하천은 항상 뭐를 싣고 다닌다고 했죠? 뭐 흙 같은 걸 싣고 다닌다고 했죠. 그래서 흙 같은 걸 싣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경사가 급한 데서 흙을 싣고 다니다가 갑자기 평야를 만난 거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무거운 거를 들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어. 달려서. 근데 갑자기 평지를 만나. 즉, 급 브레이크가 밟게 되는 거죠. 왜냐면 높은 경사가 있는 곳을 후다닥 내려오다가 갑자기 평지가 확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될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될게요. 예를 들자면 내가 무거운 거 들고 이렇게 빨리 딱 달려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장애물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멈춰서야 되잖아.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급한 산지를 흘러내려오다가 갑자기 평지를 만나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거를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경사가 급한 산지에서 평야를 만나면 이렇게 쌓아놓는 이런 부채꼴 모양의 지형을 선상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에는 산지가 있다가 갑자기 평야 느낌이 나왔을 때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부채꼴 모양으로 생겼다 그러면 아, 여기 선상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느낌이고 선상지는 크게 선정, 선앙, 선단으로 나뉩니다. 선정은 정상, 선상지의 정상, 중앙의 앙이에요. 선상지의 끝단을 써서 선단이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이렇게 경사 급한 산 만나다가 이제 평지를 만나면 여기다 쌓는다고 했죠. 그게 지금 쌓여 있는 건데 처음에 이제 쌓여 있는 부분 여기가 선정이라고 해요. 선정 같은 경우에는 선상지의 초입부, 정상부이기 때문에 여기에 물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물을 이용할 수 있으면 취락이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선앙을 볼까? 선앙은 선정에서는 흐르던 물이 갑자기 지하로 들어가. 그러면 선앙에서는 물을 쓰기가 어렵겠죠. 이 지하로 물이 들어가는 거를 복류한다라고 하는데 복류가 되다 보니까 선앙에서는 물을 쓰기가 어려워. 그러면 취락이 발달하기 어렵죠. 반면에 이제 선단으로 가면 갑자기 또 물이 솟구쳐 올라와요. 이거를 용천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선정에서는 취락이 발달한다. 그래서 선정과 선단에 취락이 입지하는 이유는 어쨌든 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선앙은 복류하기 때문에 취락이 입지하기 어렵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규모가 큰 선상지 발달이 어렵대요. 그 이유가 뭐냐? 아까 선상지 발달 이유가 이렇게 경사가 급한 산에서 오다가 갑자기 평야를 만났을 때 이렇게 쌓는다고 했지.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암석은 변성암이어서 즉 시원생대 때 우리나라는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요. 즉 오래됐다. 그럼 오래됐으면 높은 산들이 많을까? 아니죠. 계속 높은 산이었다가도 다 깎여가지고 지금은 요런 해발고도가 낮은 구릉성 산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경사가 급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이런 느낌이지. 그러면 이 선상지가 쌓이려면 경사가 급할수록 많이 쌓이는데 그 조건이 성립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복류라는 뜻도 나와 있고 여기 보면 하천은 유로가 좁고 경사가 급한 산지에서 넓고 완만한 평지에 이뤄요. 그러면 우리가 뛰어가다가 갑자기 평지 만나니까 유속이 갑자기 감소, 즉 그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여기다 다 쌓아버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상류 이때 지형에서 침식 분지를 배울 건데요. 침식은 뭔가를 깎아. 분지는 뭘까?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렇게 이 가운데는 평탄하고 이런 지형을 분지라고 해요. 그러면 뭔가 깎아서 만들어진 분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한번 봅시다. 시원생대에 변성암을 배웠죠. 이런 상태였어. 근데 중생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화강암이 간입했죠. 그러면 더 시간이 지났어.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변성암이랑 아까 마그마 간입한 그 암석을 화강암이라고 했죠. 변성암이랑 화강암 중에 뭐가 더 강하다고 했죠? 오랫동안 변하면서 살아남은 변성암이 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풍화에 상대적으로 약한 화강암은 풍화물질이 제거되고 계속 깎여요. 아까 있던 것들이 깎여. 근데 주변에 있는 풍화에 강한 변성암은 살아남는 거야. 그래서 얘는 산지를 이루고 상대적으로 풍화에 약한 화강암은 이렇게 깎여. 그래가지고 이런 산지를 만든 거를 침식 분지라고 해요. 즉 차별적 침식이 나오는데 침식도 얘는 변성암은 강하니까 안 깎이고 많이 안 깎이고 화강암은 풍화에 약하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깎이고 이렇게 차별적으로 침식된다 해서 침식 분지 형성 과정 할 때 차별적 침식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차별적 풍화, 차별적 침식. 그래서 그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느낌. 여기에 변성암이 있었는데 화강암이 간입됐고 얘는 많이 깎여. 그래서 이렇게 됐고 주변에 있는 변성암은 그대로 살아남으면서 이거를 근데 이거 보면서 침식 분지인지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죠. 왜? 이렇게 등고선이 주변에 조밀하다는 건 주변이 산지. 근데 조밀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이 평탄하다고 했지. 그래서 요런 모양이겠네. 그러면 침식 분지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침식 분지는 산지로 둘러싼 저지대로 암석이 차별적인 포교화 침식. 옆에 변성암은 강하니까 살아남고 화강암은 상대적으로 풍화가 약하니까 많이 깎여서 이런 모양. 근데 침식 분지는 특징이 기온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대요. 그래서 뭐 안개도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원래 우리가 높은 산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평지가 있고 평지랑 높은 산 중에 어디가 더 기온이 낮을까? 우리가 산을 한 번이라도 올라가 본 친구는 알 건데 높이 올라갈수록 산으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져요. 근데 기온 역전이라는 건 뭐냐면 오히려 이 1번 평지 쪽이 더 기온이 차가워져 버리는 거야.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주변이 산지로 형성됐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많이 일어나면 겨울철. 겨울철에 이 공기는 무거우면 내려온다고 했어. 산에 있는 그 겨울철 밤에 차가운 공기들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내려와 버리는 거야. 차가운 공기가.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에 찬 공기들이 많이 생겨버리겠죠. 그러면서 이쪽이 상대적으로 더 차가워지는 기온 역전 현상이 산 정상보다 이쪽이 더 차가워지는 기온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침식 분지에서 여기는 이 침식 분지로 이루어진 그 지역들이 많거든요. 뭐 서울부터 해가지고 그 서울 쪽 한강 유역의 춘천, 양구, 그다음에 뭐 대구, 대프리카 많이 들어봤죠. 대구도 이런 침식 분지 형태인데 이 평평한 곳에서는 내부의 평지에서는 농업용수도 풍부하고 땅도 뭐 농사짓기 좋고 해가지고 이제부터 농경 생활의 중심지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